사실은 제가 이 국가과학에서 한림원에서 몇 개월 전에 사실은 이 배양육에 대해서 제가 주관을 해가지고 우리가 심포지엄 원탁 토론회라는 형태를 했습니다. 그때 여기 몇 분 우리 식약처에 계신 분들 여러 분들이 이렇게 오시게 됐었는데 저는 이 배양육의 문제는 저는 많은 걱정들을 좀 사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배양육이 왜 전세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2050년도가 되면 인구가 한 100억 정도로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100억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국민들의 소비자들의 이제 국민 소득이 올라감에 따라서 식육 수요가 한 70%가 더 필요합니다. 지금의 필요량보다 70%가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땅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세포 배양 기술이라는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세포 배양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배양육을 생산해보자라는 것이 이제 나와지게 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비건들이 식물성 이런 식품을 가지고 동물성 고기 비슷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 우리 다 엄혜승 교수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약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요도 증가하고 또 곤충을 가축에게 먹여서 단백질 공급이 부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축에게 먹여서 그래가지고 육류를 더 생산하는 방법도 있고 그 곤충 자체를 가지고 이제 쿠키를 만든다든가 고기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엄혜성 교수님이 주로 말씀해 주시고 저는 이제 배양육 쪽에서 이 동물 세포를 대량으로 배양하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배양육을 이렇게 만들자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 전공이 서울대학교에서 34년 동안 제가 근무를 했는데 저는 이제 동물세포공학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세포를 배양을 통해서 동물세포 속에다가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그 유전자가 잘 배양을 하게 되면 값비싼 물질들이 나와집니다. 그런데 제가 퇴임하기 한 6, 7년 전서부터 저보러 그런 연구를 하자고 바로 배양육에 관계되는 연구를 하자고 제가 했는데 제가 심도 있게 고민하다가 이건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임할 무렵에도 또 벤처회사를 만들자고 그래가지고 찾아오고. 그게 뭐냐면 바로 대량 배양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대량 배양 기술을 통해서 고기를 생산해. 사람이 먹는 고기를. 저는 이제 주로 어떤 연구를 했었냐면 동물세포에다가 특정 물질을 넣습니다. 가장 많이 제가 연구한 것이 이제 캔서에 관계되어지는 그런 팩터들. 그러니까 캔서를 예방할 수 있는,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것, 유전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대량 생산, 거기도 세포를 대량 배양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와지는 물질들을 잘 퓨리피케이션 해가지고 사람용 또는 동물용 이렇게 쓸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세포 배양 기술은 같은 공통된 배양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는 값이 무지하게 비싼 물질입니다. 제가 많이 했던 네크로스 팩타야, 알파 네크로스 팩타는 1mg이 2천만 원씩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가장 싼 걸 한 것이 이제 락토페린이라는 물질입니다. 유방에서 분비되어지는 물질인데 사람에서는 그 이뇨 속에 많이 있고 젖소에서는 적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생산해내가지고 이제 하는, 제 방에서 특허를 가지고 지금도 제가 이제 퇴임한 후에도 제가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쓸 수 있을 정도로. 그게 1g이 한 1,500원, 2,000원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되어지는데 배양육의 경우에 저는 그 경제성이 절대 맞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그 얘기는 대대로 약하고 어떻게 하면 안전성 측면에서 어떤 거만을 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양육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인구 증가나 식육이 증가함에 따라서 벤처 회사들이 이 대량 배양 기술을 이용해서 배양육을 많이 생산해서 하겠다는 꿈이죠. 그리고 또 일부분 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식량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갖다 보편화시켜가지고 상품화시켜서 하는 것은 아직은 이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육과 배양육의 관계는 우리 엄 교수님이 해주시는 걸로 하기로 하고 저는 이 부분만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대체육은 식물성 대체육, 식물성 식품을 가지고 만든 것. 곤충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곤충을 가지고 만든 것.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건 바로 배양육입니다. 이 배양육은 세포 배양을 이용해가지고 만드는 거죠.
근데 경제성 면에서도 아직은 문제가 가지고 안정성 면에서 특히 검증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경제성 면에서도 이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에 다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양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동물로부터 세포를 분리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양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슨 세포가 필요하냐면 근육세포나 지방세포가 필요합니다. 근육이나 지방. 그래서 그걸 채취해가지고 세포를 증식시킵니다. 매스 프로덕션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세포 배양에 기반한 식품들. 그래서 여러 용어로 쓰입니다. 뭐 셀 컬처드 미트 뭐 우리도 한국에서도 여러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배양육을 지지하는 옹호로잔들이 먼저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안전하다는 깨끗하다는 클린 미트라는 것을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양육은 잘 실험실에서 묵인 상태에서 잘 배양해서 만든 고기니까 안전하겠거니라고 이렇게 잘못 우리 소비자들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깨끗한 고기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배양육은 지금 앞으로 설명드리는 내용 때문에 깨끗한 고기가 아니고 안전한 고기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양육의 생산 과정. 우리가 배양육이 안전한지 안 한지를 알려고 하기 위해서는 배양육의 생산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양육은 세포를 가지고, 세포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리면 한 5종류의 세포들이 있습니다. 현재 산업화 쪽으로 쓰고 있는 세포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혈청이나 항생제, 혈청, 동물의 대개 소의 태아에 있는 혈청을 가지고 이용합니다. 태아 속에 있는 송아지의 혈청을 가지고 많이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잘 자라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혈청을 가지고 하고 또 항생제를 가지고 씁니다. 배양하는 과정 중에 다른 박테리아나 곰팡이나 이런 프로토조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마이코플라즈마나 이런 것들이 오염 안 되고 하기 위해서 이것이 거기에 성장을 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과 성장인자를 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먹어야 되는 우리 세대가 소비자들이 먹어야 되고 우리 자손들이 먹어야 되는 것들이 뭐가 들어가느냐? 그 배양하는 과정 중에 혈청을 이용하게 되고 항생제를 이용하게 되고 호르몬을 이용하고 성장인자를 이것이 저는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대량 배양을 하게 됩니다. 대량 배양 기술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정식시켜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식품 첨가물 같은 거 넣을 수도 있죠. 맛이나 향기를 내기 위해서 식품 첨가물을 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오늘 강의에서 약하기로 하고 주로 이 세포주가 안전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배양하는 배진에 들어간 이것이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처음에 배양하는 과정은 처음에 근육을 채취합니다. 젖소를 가지고 할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소고기를 할 때는 한우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닭을 가지고 요새 치킨이 먼저 제품화되어졌죠. 돼지를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해도 좋습니다. 그 조직을 잘라가지고 근육 조직을 채취해서 그거로부터 여기는 이제 줄기세포를 가지고 마이크로세터라이트 셀이라는 셀을 분리합니다. 이 분리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근육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여기 초대배양, 프라이머리 컬처라고 합니다. 처음에 세포를 해가지고 배지에서 키우는 건 초대배양이라는데 이 초대배양을 해서 세포수를 늘리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만들어진 세포들은 숫자가 많지 못합니다. 우리가 미생물을 배양할 때는 하나 개만 집어넣을 때도 쫙 배양이 되는데 동물 세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 양을 하기 위해서 초대배양을 합니다. 그걸 프라이머리 컬처라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대량 배양을 합니다. 세포수를 많이 넣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계속 이걸 배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계되어지는 배지를 우리가 성장배지, 그로스 미디어입니다. 성장배지 그 안에 시럼도 들어가고 호르몬도 들어가고 그리고 스펙타 들어가고 항생제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양을 해서 그럼 세포수가 많이 늘어난 다음에 다시 성장배지를 좀 바꿉니다. 그래서 무슨 배지로? 분화배지로. 디퍼런시에이션 메디아. 분화배지로 가요. 근육을 분화가 되게 한 근육배지로 가. 여기도 호르몬의 종류는 앞에 쪽보다는 조금 줄긴 하지만 배지 안에 또 호르몬을 넣고 또 프로스펙타를 넣고 이렇게. 이 과정 중에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생제라는 걸 넣습니다. 항생제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근육도 만들고 여기서 만약 지방세포를 채쓰면 폐셀도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거와 요거를 가지고 잘 섞어서 이제 우리가 스테이크용도 만들 수 있겠고
미트볼 형태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세포주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도 문제가 있고 이것을 가지고 배양을 통해서 대량 배양하고 분화시키는데 성장 배지와 분화 배지에 그 안에 배지 안에 호르몬, 성장 인자, 그다음에 항생제, 시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양 과정을 조금 더 해보게 되면 이번 소를 가지고 했죠? 소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 근육 조직을 할 수도 있고 또 도축 상태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로부터 아이솔레이션,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근육 줄기세포, 마이크로 세타라이트 셀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가지고 대량 생산합니다. 대량 생산해요. 이것이 이제. 그래서 이 대량 생산하는데 여기 보는 것 같이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양, 1ml의 양에서 0.5, 1L, 10L, 50L, 200L, 1000L까지 하죠. 그러면서 세포를 많이 증식시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익스펜션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해가지고 익스펜션 시키는 것이 성장 배지를 이용하니까 이 안에 아까 얘기한 호르몬, 성장인자, 다른 물질들이 시럼, 항생제 이런 것들이 쓰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분화할 때 또 이렇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직접 동물을 가지고 할 수도 있을 테고 이거만 가지고 하게 되면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포주들을 이제 개발합니다. 효율성이 높은 세포주들을 개발합니다. 하여간 어떻든 이것은 스테이크용으로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미트볼 형태로도 스테이크용으로 할 때는 이제 프리미엄급으로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를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응용하는 사람들은 이게 실험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경계성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대개 10,000원 정도에서 15,000원 정도는 맞춰줘야지 스테이크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도 한 5,000원 정도 돼야 됩니다. 어떻든 이걸 맞춰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여간 어떻든 목적에 따라서 특정 회사에서는 스테이크용의 목적으로 또 특정 회사에서는 이와 같이 싸게 많이 해서 다른 거와 섞어서 여기 보시게 되면 가공육이나 다진 육을 모사해가지고 만드는 이것은 이제 고분육을 모사해가지고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비싸게 좀 상품화시킬 수도 있고 싸게 상품화시킬 수도 있는데 이 둘 다 뭐가 꼭 필요해요? 세포를 성장시키는, 로스시키는 배지가 필요하고 또 분화 배지가 필요하고 거기에 시럽이 필요하고 혈청이 필요하고 항생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자, 그래서 그런 배양의 안전성을 우리가 하는 측면에서 제일 제가 걱정하는 것은 혈청 부분입니다. 아주 값도 비싸고 아까 얘기했듯이 송아지를 갖다 잘 임신시켜서 그 임신된 종아지의 태아를 갖다 끄집어내고 그 태아에서 나오지는 혈액을 가지고 우리가 동물세포를 배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동물을 애호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경제성 면에서도 매우 비쌉니다. 1리터 한 150만 원 정도 합니다. 응? 하여간 어쨌든 이런 그래서 이제 이 혈청을 대체하려고 하는 대체제들을 개발합니다. 근데 저도 30년 동안 바로 이런 대체제들을 연구를 하는 것을 했었습니다. 근데 혈청만큼 효과가 좋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여기에. 그래서 이런 혈청이나 혈청 대체가 좋은 성분이긴 하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하는 데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 조금 이따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생제 문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GMO를 만들어야 돼요. 세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GMO를 만들어야 돼요. 유전자를 집어넣고 이런 일을 합니다. 저희 경우에는 이제 백신을 생산하거나 인터페론, 인터루킨 같은 비싼 물질을 만들고 아까 얘기한 튜버 네크로시스 팩터, TNF라는 물질인데 1mg당 2천만 원 정도 합니다. 이런 거 만들 때는 이런 비싼 거 써도 되고 배양한 후에 기계장치도 잘 만들어가지고 해도 되지만 1kg에 2만 원짜리 또는 1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만드는데 그런 걸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이 배양육의 이제 GMO 문제가 또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는데 세포를 이제 만드는데 식품 첨가물의 문제가 그래서 제가 요거는 약하기로 하고 바로 혈청의 문제, 혈청 대체제의 문제, 항생제의 문제, GMO의 문제, 그 다음에 호르몬의 문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동물 세포를 배양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세포주, 셀라인입니다.
근육을 만들려고 할 때는 근육세포주가 필요할 테고, 지방을 만들려고 할 때는 지방으로 가는 파이브로블라, 섬유아세포라는 세포가 필요하고, 간을 만들려고 할 때는 간세포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세포주가 효율적인 세포주를 만들어야지 우리가 배양육도 효율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두 번째는 배지 문제입니다. 거기에 영양소가 공급이 되어가지고 그 세포가 잘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빨리 증식할 때는 빨리 증식되고, 또 분화할 때는 빨리 분화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배지 성분에 어떤 것을 넣는가에 따라서 그것의 성장 숫자가 늘어나고 나중에 그것이 분화가 되어지는 것이 효율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필요한 게 이제 지지체라는 것입니다. 네, 전문적인 용어는 스카폴드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는 우리 세사에서는 이제 매트릭스라는 말 써주는데, 우리 몸, 동물세포, 우리 사람을 필요해가지고, 이런 동물들은 세포를 대개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액체 속에서 자라는 세포. 우리 혈액에는 뭐가 있어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죠? 그 다음에 림프액소, 림포사이트라고 하죠. 림파구 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액이나 림프액 속에 있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그 다음에 림파구 세포는 배양을 할 때도 액체 속에서 미생물처럼 잘 저어주면서 배양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근육세포나 지방세포나 이런 것들은 뭐가 필요하냐? 바로 지지체, 매트릭스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표면에 가서 달라붙어야 됩니다. 세포가. 달라붙어가지고 여기서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이의 N승배로 늘어납니다. 근데 미생물 같은 거는 이콜라이 같은 건 20분이면 두 배로 합니다. 근데 우리 동물 세포에 있는 세포들은 잘 자라는 세포, 제가 많이 다루는 것이 이제 유방세포를 가지고 저는 많이 다뤘는데 18시간 정도 걸립니다. 또 어떤 거는 24시간, 어떤 건 48시간. 그러니까 하나가 두 개가 되는데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다. 그러니까 이제 한대.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 가서 세포에 지지체에 달라붙어야 됩니다. 그 달라붙는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바로 혈청입니다. 혈청. 그래서 비싼 혈청을 굳이 쓰는 이유가 가서 달라붙게 하고, 그 다음에 세포수가 증식이 일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분해가 하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배양육에 있어 안전성 문제에서는 지지체가 많은 종류가 발달되어 있고, 우리가 안전성 문제에서 걱정할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모든 물질들 많이 개발해. 우리 대개 생체 속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세포주와 배지 성분입니다. 세포주와 배지. 그래서 먼저 세포주를 가지고 얘기해 보죠. 현재 배양육 산업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세포주는 1차 배양에서 프라이머리 컬처 셀이랍니다. 이거 아까 조직에서 살아있는 저기서 동물에서 살짝 근육을 자른다거나 또는 도축을 하다가 거기서 근육을 자른다든가 지방세포를 잘라서 그렇게 해서 조축된 개체에서 살아있는 개체에서 세포를 획득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배양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포 수명이 세포가 가지고 있는 평균이 변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속도가 느리고 효율성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세포 수명이 제한되어 있고 생산효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즉 안정성 면에서는 어느 정도 답보할 수가 있는데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경제성을 못 맞추는 거죠. 그래서 하여 어떻든 이걸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회사들이 이걸 가지고 뭐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이건 조직에서 잘라가지고 이제 해서 하는 시스템이죠. 근데 수명이 짧아요. 얘네들이 수명이. 우리 사람같이 이제 우리는 동물은 거의 100세까지 살잖아요. 그러니까 개대배양을 해보게 되면 한 60제너레이션까지는 저희들이 키울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60세대까지는 계속 돼야죠. 그러면 이제 세포가 노화돼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소 같은 경우는 소의 수명은 한 1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수명도 세포 배양하는데 수명이 좀 짧아요. 한 20제너레이션까지 가지 못해요. 쥐 같은 거, 설치류 같은 건 1년 내지 2년 정도 되거든요, 수명이. 그러면 얘네들은 더 짧습니다. 세포 배양을 할 때도.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질을 만들려고 할 때, 소고기를 우리가 배양육으로 만들려고 하던 소의 수명이 있기 때문에 하다가 세포가 이제 약화가 돼가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멸화 세포주를 만듭니다. 세포의 수명을 갖다 쫙 늘려주는 거죠. 저희 방에서도 백신을 생산하거나 아까 얘기한 TNF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 불멸화 세포주를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를 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용도로 백신을 만드는 데도 쓰고, 아까 얘기했던 TNF 같은 거 만들 쓰고, 렉토프레인 같은 거 만드는 데도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특허료를 지금 받아서 제가 지금 퇴임한 후에 여러 일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불멸화 세포주는 인위적인 조작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스폰테니어스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방에 가지고 있는 걸 스폰테니어스 임무라는 셀도 있고, 또 특정 유전자를 집어넣습니다. 온코진 같은 걸 집어넣어서 되게 암세포로 갈 수 있는 그 유전자의 일부를 끄집어내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세포의 수명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암 그러면 벌써 GMO 이렇게 생각돼가지고 암으로 간다 걱정할 거 아니에요. 불멸화 세포주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조작 없이 스폰테니어스하게 만든 세포도 항상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것이 암세포로 가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항상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불안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든 그러나 세포를 배양하는 데는 효율성 면에서 훨씬 좋죠. 그래서 이와 같은 회사들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성은 있습니다. GMO에 대한 걱정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배아줄기 세포입니다. 엠브리오닉 스템셀. 이건 세계적으로 여기 확보가 어려워서 전 세계에서 한두 곳이라고 내가 했는데 밝히지 않습니다. 이 회사가 같은 배아줄기 세포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걸 가지고 하면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배아줄기세포는 한번 만들기는 어렵지만 한번 만들어 놓으면 효과는 상당히 좋죠.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유지 비용이나 분화 비용이 비싸고 화학물질이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반면에 이제 또 거기는 것이 100% 근육으로 갈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황우석 선생님이 줄기세포 만들었다 했는데 그 줄기세포 만드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그 줄기세포로부터 다른 세포로 갈 걸 갖다가 잘 제어해야 하는데, 이건 근육세포를 가지고 있으면 근육으로만 가야 되고 지방세포를 가지고 있으면 지방으로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문제점이에요. 그러나 하여간 이 같은 회사들에서 이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도 만능 줄기세포. 한 2, 3년 전에 이걸 만든 학자들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죠. 이 기술입니다. 근데 지금은 일반화가 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저희 연구실에서도 한 2, 3개월이면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쉽게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GMO 기술입니다. 거기에 특정 유전자를 집어넣어야만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도, 인듀스드, 플루리포턴트 여러 가지 만능으로 갈 수 있는 세포. 이건 간으로도 갈 수 있고 지방으로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는 세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점이 존재하죠. GMO를. 그 다음에 최근에 관심이 대상이 있는 것이 머슬 세트라이트 셀이라고 하는데 근육 조직을 끄집어내서 거기서 엠브리오 스템셀과 비슷한, 그러니까 엠브리오에 있는 말을 빼고 스템셀과 비슷한 성분의 그런 세포들을, 줄기세포를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아직은 제품의 균일성이나 경제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 대신 저비용 배양이 가능하고 안전성도 어느 정도 확보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많은 회사에서 이걸 가지고 타겟을, 앞에 것들도 하고 있지만 이걸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특허 전쟁입니다. 자기네들이 이제 하면서 이런 용. 그래서 셀 라인에서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것은 단점이 있죠? 그걸 어떻게 극복하면서 서로 경쟁하느냐. 근데 많은 부분들이 아직은 경제성을 맞추게. 아까 얘기했듯이 TNF 같은 거는 1mg이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렉토페린 같은 거 값싼 거인데도 1g이 15,000원 정도. 만 원 내지 15,000원. 이런 거 만들 때는 괜찮지만 소고기 1kg 만드는데 고급육을 만들어도 2만 원 넘으면 경제성이 안 되거든요. 아까 차벽 만드는데도 5천 원이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용되어지는 배지값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리고 또 그것이 안전성이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배지 문제입니다. 배지 여러 가지 이제 동물세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양소들을 쫙 넣는 거죠. 근데 제가 빨간 거 쓴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혈청, 항생제, 그로스벡터, 호르몬이 문제가, 안전성 면에서 문제가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킬로그램당 수십 리터의 배지가 필요한데 배지값이 생산 비용의 70 내지 80%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많은 비용이 듭니다. 또 여기에 실험 값은 이거 전체의 한 50% 이상의 실험 값입니다. 몇 퍼센트를 넣는가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서 혈청을 넣는 이유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혈청이 0.5 내지 30%죠. 볼륨 대 볼륨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넣습니다. 아까 값이 비쌉니다. 이것이 1리터당 한 15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시럼값 무지하게 비싸죠. 근데 베타 보호바인 시럼 아까 설명했던 거죠. 가장 값이 비싸지만 많은 정점들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럼이 어떤 기능이 있느냐? 아까 세포 표면에 매트릭스 어태치먼트가 잘 일어나게 해준다고 그랬죠. 그 기능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부작이 아주 용이합니다. 그래가지고 증식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럼의 기능이 좋은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람이 먹일 때는 그게 오염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시럼 자체가 우리가 태아에서 끄집어낸 것이든 하루 태어나서 한 송아지에서 하던 14 내지 16개월 있을 거 한 송아지에서 하던 다 오염원들이 있었습니다. 마이코플라즘, 박테리아, 바이러스, 또 박테리아 같은 거. 그리고 얘네들이 넣는 독소들이 있고 또 조성의 변이성. A라는 송아지를 가지고 한 거와 B라는 송아지를 가지고 한 거인데 혈청의 성분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변이성도 있고. 근데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유니포머티, 균일성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죠. 아까 우리 엄 교수님께서 시간을 조금 쓰시고 선생님이 줄이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마음 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아니, 그래서 이런 수반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험 프리 미디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험 프리 미디어. 예, 그래서 실험이 없는 대지.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도 10년 이상 아까 얘기한 TNF를 만드는데 또는 렉토페린을 만드는데 실험 프리 미디어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근데 성공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저거 만들어더라도 값이 실험값보다 비싸요. 그럼 실험보다 싸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것이 비싸요. 그래서 높은 비용, 아직도 성장 속도가 늦어요. 실험이 넣어야지 그냥 효과가 좋아요. 안 넣었을 때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잘 안 되고. 특히 배양육 만들면 더더욱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실험의 대체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실험을 조금만 넣고 그거 대신에 다른 걸 좀 넣어서 거기에 이제 호르몬과 성장인자를 주로 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배양육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일부를 동물, 식물, 미생물을 가지고 소재를 대체하거나 또는 식용 가능한 소재를 가지고 대체하는데 이것의 양은 극히 적고. 근데 각 회사들이 이것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허도 만들고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어떻든 간에 이런 실험 대체제의 효과는 이제 아직은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항생제입니다. 여러분들 가축에게 항생제 많이 먹여가지고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뭐 항생제 범벅이 됐다 그렇게 잘못 오도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주 규제를 잘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하고 있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항생제를 가지고 쓸 수밖에 없습니다. 배양을 할 때는. 우리가 세포배양을 한두 시간 할 때는 항생제 쓸 필요 없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유방세포가 하면 18시간 정도 하나가 2개가 되는데 18시간 되거든요. 2개가 4개 되는 이 N우승계로 이렇게 늘어나는데 18시간씩 걸립니다. 그러니까 배양을 어떻게 해요? 오랜 기간. 그렇게 하게 되면 오염될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쓰게 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항생제 내성이 생기는 그런 세포들만 만들어지고 특히 뭐예요? 나중에 고기를 배양육을 회수했었을 때 그 안에 항생제가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으면 문제가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항생제 사용을 피하려면 아주 특별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고가의 시설이 필요합니다. 저 고가의 시설을 하게 되면은 뭐가 있어요? 나중에 경제성 면에서는 제로입니다. 아까 TNF-알파나 렉토페린 만들 때는 이런 시설을 가지고 하면 되지만 배양육을 가지고 할 때는 단가가 맞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종류의 여기 박테리아를 없앨 수 있는 거, 곰팡이를 오염시키는 걸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표를 하나 만들어 여기 보여드렸는데 이거 우리 학교에서 제가 학부 시간에 우리 학생들한테 대학원 시간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각종 종류의 항생제가, 안티바이오틱 항생제가 있는데, 곰팡이나 효모를, 그걸 갖다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기 2.5 단위가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 2.5 배지 밀리리터당 2.5 마이크로그램 정도지만, 여기 100 정도 있는 하나마신 같은 거, 여기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해서 100 곱하기 100의 마이크로그램 퍼. 상당히 많은 양의 뭘 써요? 항생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항생제를 안 쓰려고 하면 장비가 많이 필요해요. 고가의 것을 만들 때는 괜찮은데 이 같은 저가의 걸 만들 때는 이걸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과 성장인자 여러분 뭐 잘 알다시피. 근데 배지에 우리가 배지 만들 때 이건 반드시 넣어야 되는 물질이거든요. 반드시 넣고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봐주시겠어요? 추가적으로 성장호르몬 이게 기본 것은 넣고 세포마다 특이한 자, 한 예를 들자면 우리 신경세포 이런 거 만들 때는 하이드로콜티론 호르몬을 더 씁니다. 또 간세포 만들 때는 더 씁니다.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항생제 양을 더 늘립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 뭐예요? 배양하는 왜 우리가 항생제를 빼낼 수가 없잖아요.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고가인 거는 다 분리합니다.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허가를 받아요. 근데 이런 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생제를 할 수 없이 그대로 한 곳에서 뒤범벅인 상태에서 배양육을 상품화시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식품 첨가물 얘기는 제가 하지 않기로 하고요. 결론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양육 연구의 필요성은 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비상시의 식량을, 그런데 이것이 플랜 A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플랜 B거나 플랜 C여야 된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배양육 연구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예요. 벤처 회사들이 이거 돈 될 만하다 하니까 자꾸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하는 사람들은 연구비가 오니까 하죠.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하진 않았지만 저도 퇴임할 무렵 때 몇 개 회사에서 찾아와가지고 같이 투자해가지고 하자고 그러는데 저는 제 소신상 안 돼서 안 했지만 하여튼 그래서 연구는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체육 시장의 성장세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한 식물성 식품을 가지고 만든 거, 그 다음에 곤충을 가지고 만드는 시장은 저는 계속 올라가야 되고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배양육, 항생제, 번복이 된 성장호르몬, 번복된 이런 걸 소비자들이 먹겠어요? 또 내 손자들한테 먹이겠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여러분들이 알아서 상품화 되기 전에 배양육 표기를 법제화시키자. 그래서 우리 식약처에서도 오셨고 농림부에서도 오셔서 이런 바로 이거 얼마 전에 우리 한림원에서도 이거 할 때도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래서 고기라는 표현을 되도록이면 배양육에는 금지하자. 미국 같은 나라 절대 고기라는 명칭을 육류 광고에 쓰지 못하게 하고 비건 식품에 그런 스테이크나 소세지나 그거 같은 거 쓰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배양육 등 대체육에서는 고기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 저는 곤충을 가지고 만든 것은 대체육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양육 쪽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상에 반드시 그 표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이런 NGO 단체들이 이런 교육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무슨 너튜브나 줌으로 하는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안 되고 말았던데요. 이게 홍보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먼저 선점했기 때문에 배양육에서 클린미트라고 잘못되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깨끗한 고기라는 것은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하는 일을 해서 법제화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고 특히 NGO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정확한 그 실상을 아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